최근 남구 대명 구동에서 신병을 비관해 자살을 기도한 1인 가구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 깔려있는 고독사 예방 안심 앱을 통해 긴급 구호 요청이 접수되자 발빠르게 대응한 복지팀 공무원들의 공이 컸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대구 유일 휴머니멀 헬스케어 특성화고인 대구 보건고등학교로 갑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달성군이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과 보육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선 휴대전화 앱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를 긴급 구할 수 있는 고독사 예방 안심 앱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최근 남구 대명 구동에서 고독사 안심앱 덕분에 자살을 기도한 소중한 생명을 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긴급했던 그때의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외로운 죽음을 맞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남구청은 1인 가구 등 고독사 고위험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안심 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 1인 가구 주민이 최소 6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복지공영전화로 긴급 구호를 요청하는 문자가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최근 이 사업을 통해 자살을 기도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가 남구 대명구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24일 오전 9시 10분경 대명구동 복지공영폰으로 1인 가구 50대 뇌병변 장애인 A씨가 8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긴급 구호 요청 문자가 왔습니다. 대명구동 맞춤형 복지팀이 5분 만에 긴급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니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와 자살 도구로 추정되는 부탄가스통 5개가 발견됐습니다. 복지팀은 거주지 인근에서 배회하던 A씨를 찾아냈고 전문가 상담 후 이날 오후 3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면서 자살을 막았습니다. 자살을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고독사 안심 앱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도 긴급 구호 문자를 확인하고 즉시 출동하여 위기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상자는 병원에 입원 중이며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명구동 복지팀과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A씨에게 주기적으로 자살 예방 상담을 하고 건강 상태와 안부를 확인하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이번 사례는 대명구동 맞춤형 복지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1인 가구가 고독사 안심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정신이 고통스러우면 언제든지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를 하면 누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새시대 미래교육 시간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건강한 동행을 흔히 휴머니멀이라고 하는데요. 이 휴머니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구 유일의 휴머니멀 헬스케어 특성화 고등학교, 대구 보건고등학교를 천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보건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은 인간과 동물의 건강한 동행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대구 최초로 2007년 보건간호과를 2017년에는 반려동물 케어과를 설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휴머니멀 헬스케어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보건간호과 수업이 진행 중인 임상간호실습실. 학생들은 3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간호법과 심폐소생술, 기타 응급처치법을 터득합니다. 치과 간호 임상 실무 수업은 실제 의료 현장에 준하는 환경 속에서 진행됩니다. 치과용 탄성 고무 인상제를 이용해 치아를 번떠보고 치과 치료용 유니체어 앞에서 간호조무사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역량을 키워나갑니다. 1학년들은 해부학 수업을 통해 뼈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배우는데 가상현실 장비를 이용해 생생한 수업이 가능합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고 오신 선생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수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하기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저희 대구 보건고등학교 보건간호계열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반려동물 케어과는 패코노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휴머니멀 과정입니다. 수의 테크니션, 애견 미용사, 사육사, 훈련사와 같이 진로가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동물병원 수의사의 보조 역할에서부터 애견 미용, 수제 간식 만들기까지 반려동물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응급 상황에 대비해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위그라는 애견 모형을 통해 실제 강아지 미용에 필요한 기술과 기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저는 동물과 함께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반려동물 케어과에 입학했는데요. 체계적인 전공 과목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은 제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를 고민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후배들이 있다면 자신 있게 대구보건고등학교 반려동물 케어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설렘을 주는 학교, 마음이 따뜻한 학생이라는 뜻의 학교 브랜드 하트온을 개발해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즐거운 수업, 활발한 동아리 활동 및 버스킹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항상 설레게 만들고 있으며 사람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살펴야 할 대구보건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갖춘 보다 더 멋진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대구보건고등학교는 지자체와 의사단체, 반려동물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구보건고등학교는 여러 차례 학과 개편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학교의 방침은 학생들이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달성군이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유아 공교육이 강화될 걸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은 통합을 이뤄냈고 지난해 연말 관련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은 교육부가 더 맡아 진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책적인 통합 외에도 실질적인 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이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 보육 혁신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진해서 사실은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제대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단초가 되어서 유보 통합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 북구와 대구 달성군 그리고 대구 과학대와 협약을 맺고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 보육 혁신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아에게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 보육을 제공해 지역 주도의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이번 협약의 본질입니다. 협약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거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정해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구 북구와 대구 달성군은 유관기관과 단체 등 지역 내 인프라를 지원하고 지역 특색 사업과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과학대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방과 후 과정과 돌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년에 출산율도 또 효과가 또 결과물이 좋았고 앞으로도 대구시 교육청과
달성군청 그리고 북구청이 정말 대구에 선도하는 그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선도 도시가 되길 간절히 염원하면서 이번 협약은 지역의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해 본격적인 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소저 출생이라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깨끗한 환경을 소망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경기 화성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입주 작가들이 사라져가는 나비를 주제로 선보인 전시회에 김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캔버스 위에 미소 짓고 있는 때묻지 않은 아이의 모습. 그 주변을 나비떼가 춤추며 날아다닙니다. 분홍 꽃잎을 우산 삼아 몸을 피하는 나비도 눈에 띕니다.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사람과 나비가 공존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상을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분리된 공간. 이번에는 앞서 본 작품과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아이는 사라지고 뼈만 남은 기괴한 모습의 해골이 날아가는 나비를 놓치지 않고 싶은 듯 손짓하는 모습. 둥근 곡선의 부드러운 이미지의 나비 대신 찔릴 듯 뾰족한 나비가 수놓아졌습니다. 환경 파괴로 나비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작가들이 대조되는 시각으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봤던 나비를 다음 해는 볼 수 없는 상황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알고자 하는 부분으로 화성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입주 작가들이 선보인 나비가 나에게 사과했다 전시회. 수채화와 원예, 터프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기획부터 제작, 전시까지 모든 과정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작가들만의 공간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작업을 하다 말고 청소를 한다던가 빨래를 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공간에 오면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작업에만 전념할 수 있고요. 화성문화재단은 올해 환경보호를 주제로 정하고 전시회와 플리마켓 등을 진행하는 한편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강좌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활문화센터는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전시 관람하시고 저희 작가분들한테 궁금한 사항들도 항상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많이들 관람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 작가들이 동참한 뜻깊은 전시회. 오는 30일까지 화성시 생활문화센터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지금 전북 전주에서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가 한창인데요. SK 브로드밴드와 시청자 미디어재단, 전국미디어센터 협의회가 공동으로 후원한 영화 무너지지 않는다가 출품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화는 60년 된 지역의 오래된 영화관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유철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963년 문을 연 아카데미 극장은 강원도 원주시에 남은 유일한 단관 극장입니다. 특히 원형 그대로 보존된 전국에 몇 안 되는 근대 영화 유산이기도 합니다.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은 정부의 문화재생 사업에 선정되면서 마침표를 찍는 듯했습니다. 극장을 경험한 시민들은 극장이 전처럼 곁에 있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민선 8기가 들어서며 상황은 1년 만에 급반전을 맞게 됩니다. 원주시는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추가 조성해 영화는 극장을 지키고자 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담은 다큐멘터리로 날가 외면받거나 전국엔 사라지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지키려 했던 극장은 끝내 철거됐지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고 영화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 번도 지역과 공동체에서 고민하지 않고 살았지만 이 아카데미 극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다. 저는 그런 가치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도 남았고 기록도 남았고 우리의 기억도 남았잖아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6일 2회차 상영 모두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단편이 여러 개 붙은 영화라고는 생각 못하고 뭔가 한 개의 쭉 장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편 3개가 붙은 덕분에 이제 3가지 시각으로 사건을 볼 수 있었잖아요. 덕분에 좀 더 다각도로 이해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 한편 영화는 제7회 미디어 창작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회에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문제나 지역의 상황을 조금 미디어로 해결해보고 그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지원하는 공모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오는 9일 저녁 9시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한 차례 더 상영됩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국내 유일의 도시문화인 포항운하에는 운하와 인근 영일만을 운항하는 유람선이 명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승객 감소로 애를 먹었는데 최근 미국에서 만든 고급 레저보트형 유람선 제척을 도입해 제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입니다. 레저보트형 새 유람선이 포항운하를 시원하게 내달립니다. 기존 12인승 선박보다 넓고 편안한 좌석에다 시원한 개방감이 특징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건데 운영사인 포항크루즈가 최근 노후 선박 3척을 이 선박으로 바꿨습니다. 세련된 구조의 요트의 느낌도 들어 탑승객들의 호기심과 만족감이 높아졌습니다. 운하가 아주 이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이렇게 육지로 판 거. 그리고 공장도 여기 오면 더 잘 보이고 바다도 좀 나가보고 싶고 그래서 왔어요. 새 선박 교체에 맞춰 포항운하 유람선도 제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팬데믹 후 이용객들이 차츰 늘고 있는 게 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던 2021년 4만 4천 명에서 2022년엔 7만 5천 명, 지난해는 8만 2천 명까지 회복됐습니다. 선박 등 시설 개선과 함께 각종 축제나 관광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는 것도 호재입니다. 올해 또 불꽃축제도 계획대로 열릴 계획이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또 새로운 배들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고객을 10년 전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한 포항크루즈의 누적 승객은 112만 명. 도시 문화와 바다를 가로지르는 국내 유일의 관광 상품이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희생자는 지난달 12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 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았지만 경매 개시 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음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성군에 있는 파크골프장 8곳이 봄철 시설 재정비를 끝내고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설 재정비 기간 각 파크골프장에서는 훼손된 잔디를 복원하고 그린 마운딩과 배수시설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편의시설인 파고라와 홀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2부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이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앱을 가동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본인이나 이웃의 위기 상황을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달성군은 이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달성군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인적사항 등 세부 정보를 수집해 대상자를 확인하고 유선 또는 방문 형식으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사업은 6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구 달서경찰서가 월배농협 상인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A씨는 현금을 인출하려는 60대 피해자의 모습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제13회 유권자의 날 행사가 오는 11일 서구 중리동 꼼지공원에서 열립니다. 대구 청소년 문화의 집 꽁지락 발전소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퍼포먼스, 축하 공연 등으로 꾸며집니다. 비슬산 뉴스 호스텔이 AI 방역 로봇을 시범 운영합니다. 사람의 손이 닿는 모든 물건의 표면과 공기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를 사멸할 수 있는 비대면 방역이 가능한 로봇입니다. 달서구가 다음 달 14일까지 연애와 결혼, 중매와 관련된 사연을 공개 모집합니다. 최우수상 2명에게는 여행 숙박권을, 우수상 3명에게는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네, 앞서 남구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확인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안심 앱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달성군에서도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돌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더해 주민이 주민을 살피는 것,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부터 이웃 간의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